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 지역, 그다음에 또 합종 연행이 가능한 지역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선거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이지만은요,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야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겠는데요. 본인이 후보임이 좀 밀리면 딸리면 또 지원군이 나서잖아요. 네. 여야 다 지원군이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지원군을 좀 주목합니까? 효과 만점이다. 아니 효과가 좀 기대된다. 아니 일단 우리가 김종인 대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임종석, 양정철 두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일단 이낙연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조금 제한돼 있는 거,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투톱도 아니고 원톱이니까 좀 투입될 수 있는 전력들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전국구의 이미지를 가지는 거, 그리고 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나선 것은 이제 그 열린민주당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을 좀 제어하기 위한 양정철 원장이 전 이건 약간 우습다고 본 게, 뭐 고민정 후보 찾아가 정책 협약식을 했는데 아니 자기 당 정책연구원하고 후보하고 정책, 그건 그러니까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인 거죠.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253곳 전부 다 MOU를 맺지는 않을 거고 그 정책 협약하는 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힘을 싣느냐, 양 원장의 발을 보면은 눈이 보이겠죠. 저는 저 임종석하고 유승민을 주목하는데,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를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이제 호감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사실. 되래요. 예, 되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상당기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깜짝 나와서 무슨 말을 하지? 이게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도 이제 3단계가 지금 발언을 자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좀 시기가 되니까 나타났는데, 과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히려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양정철 두 사람이 동시에 고민정 후보 그렇죠. 지원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좋은 그러면 지적이세요. 네. 그 주목을 한 이유가 고 지역구 자체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밀린다거나 이런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건 뭐 전체적인 큰 판에서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두 가지로 같이 보는데요. 저는 결코 지금 고민정 후보가 낙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박빙이고, 어떤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질 가능성도 있는,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박빙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구가 지금 안고 있는 정치적 무게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양정철이 같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정철 원장이 여기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고민정이 청와대 전 대변인이었고, 그 직전이 김의겸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고민정이 나온 데에서 김의겸, 최강욱 역시 청와대 식구였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그렇게 제2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한 점, 이것은 굉장히 나름의 메시지를 갖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오늘 발표된 조금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이제 거론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상당히 컸죠. 컸습니까? 네, 열린민주당이 소폭 상승을 했고, 예. 무엇보다도 더불어시민당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9%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이고요. 그런 지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소수는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혼란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의 약진의 의미는 스피커, 그러니까 대중 장악력이 뛰어난 상징성 있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이슈들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강욱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고 선명성이 부각되면서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좀 그 시선이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 열린민주당이 올라간 것보다요, 더불어시민당이 내려간 게 더 큽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더불어시민당이 내우 외환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내우라고 한다면 급조된 정당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공천 이 사람이 누구였지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다. 그다음 두 번째, 이 공약 관련해가지고 계속 충돌들이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조차도 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게 내우가 될 것이고, 외환은 이제 열린민주당이 되는 거죠. 특히 열린민주당에서는
그 검찰 개혁 이슈라든지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치고 나오는데 네. 더불어 시민당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면은 전체 파이가 수축될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맞대응을 못하면은 이제 더불어 시민당은 그 부분을 계속 치고 들어오고 그런 내부 외환이죠. 근데 요거 구체적으로 네. 살펴보면 더불어시민당이 9%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정의당이 2.3%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2.6% 올랐어요. 그리고 3.4% 보시면 무응답층이 3.4%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대기하고 있는 3.4%는 저는 다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한국당이 얼마만큼의 포션을 유지하느냐예요. 네. 2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편의상 비례 정당을 이제 보수, 그다음에 개혁 뭐 이렇게 놓고 보면 개혁 쪽의 포션이 여전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윈닝 구조가 아니라 제로섬 게임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가 빠지고 이런 지금 나중에 상황이거든요. 결국 양쪽 의석 합치면은 뭐 다 커지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이 그거는 미래한국당으로 안 가고 그러면요. 그렇지가 않는다. 오늘이 예. 총선 D말